트럼프는 우리가 이란에서 승리했다고 방금 선언했지만 호르무즈 해협은 여전히 봉쇄 직전에 있습니다. 모든 시장이 공황 상태에 빠졌고 서방 전역에서 반유대주의 공격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음모론자들은 모든 것을 이스라엘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럼 전쟁이 끝난 건가요? 아니면 훨씬 더 큰 일이 막 시작된 건가요? 트럼프는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방금 선언했습니다.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겼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죠. 우리가 이겼습니다. 알다시피 너무 일찍 이겼다고 말하는 걸 안 좋아하죠? 우리가 이겼습니다. 4개에서 이겼어요. 첫 1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우리는 일찍 떠나고 싶지 않아요. 그렇지 않나? 우리는 미드나잇 해머가 끝나자마자 일을 마치고 떠났어요. 그들은 한동안 끝일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그들이 다시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끝내야 하죠, 맞죠? 우린 2년마다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 온라인으로 저와 함께하고 계신 분들은 우리가 아직 전시 모드이기 때문에 저의 3명의 멋진 공동 진행자분들입니다. 에밀리 슈레이더, 인권운동가이자 언론인입니다. 쇼샤나 킵스, 야스코 초크만 나심의 창립자이자 정통파 여성들의 목소리를 높이는 분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의 요청으로 다시 돌아온 저희 친구 다니엘 라이언 스폴딩, 코미디언이자 활동가이고 그 외에도 다양한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알다시피 다니엘 라이언은 좋은 전쟁을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그가 다시 함께해 기쁩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다고 거창한 발표를 했죠. 그런데 그가 너무 앞서 나간 건가요? 아직도 우리는 대피소로 뛰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예루살렘에선 덜하지만 텔아비브에 있는 친구들에게 솔직히 말해야겠어요. 하지만 확실히 그 강도가 조금은 줄어든 것처럼 느껴져요. 어쩌면 그건 그냥 제 바람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말했듯이 호르무즈 해협이 폐쇄됐어요. 그래서 지금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이미 전쟁에서 이기지 않았다면 지금 이기고 있는 건가요? 트럼프가 너무 앞서 나간 건가요, 에밀리? 제 생각에는 트럼프는 이런 과장된 발언으로 너무 앞서 나가는 평판이 있잖아요. 정말 대단한 말들이에요. 사용하셨네요. 트럼프를 묘사하기에 딱 맞는 말이죠. 저는 상황이 정말 잘 풀리고 있다고 생각해요. 느낌뿐 아니라 수치도 이를 뒷받침하거든요. 전쟁 초반에는 하루에 90여 발의 미사일을 쏘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한 번에 한두 발 정도만 쏘고 있어요. 하루에 총 5발 정도밖에 안 되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상황은 아주 다릅니다. 그들은 미사일 발사대의 70%를 파괴했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정권과 그들의 기반 시설에 정말 심각한 타격을 입혔고 계속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가 전쟁이 끝났다고 너무 앞서 나간 건가요? 제 생각엔 그래요. 아직 거의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앞으로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미국이 그들의 역할을 끝냈다고 해도 이란에서 더 안정적인 상황에 도달하기까지는 앞으로도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네, 우리는 확실히 올바른 길을 가고 있어요. 제 말은 저도 동의해요. 그리고 때로는 군사적 전쟁이 끝난다고 해도 그게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말씀하신 대로 에밀리, 체제 변화까지는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건 또 다른 방식의 전쟁일 수도 있어요. 체제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꼭 같은 전쟁일 필요는 없다는 뜻이에요. 그때가 이란 국민들이 마침내 밖으로 나와 나라를 장악할 순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란 국민들은 어디 있냐며 비판받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소파에 앉아서 키보드만 두드리면서 정말 겁쟁이 같아요. 왜 이란인들은 나오지 않지라고 하죠. 그래서 저는 말했어요. 우선 그들은 아직 부름을 받지 않았다고요. 그들은 레자 팔라비가 이란 인터내셔널에서 말하는 대로 우리가 때가 됐다고 할 때까지 집에 있으라는 지시를 받았죠. 저는 그게 정말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지만 당신 말에는 동의해요. 미사일 발사대의 70%, 대공 발사대의 80%요. 정말로 우리는 꽤 큰 타격을 입혔어요. 그런데 제 질문은요. 그리고 이 질문을 계속 받게 돼요. 왜냐하면 하루 중 일부 시간에는 적대적인 언론을 상대하거든요. 왜 우리가 이게 필요했고 왜 지금이었을까요? 쇼샤나, 누군가 당신에게 왜 이게 필요했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세요? 그게 바로 지금 모든 혐오하는 소셜미디어가 하고 있는 일이죠. 있잖아요. 저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게시물을 봤어요. 새 소셜미디어 채널 스레드를 찾았어요. 사실 새롭진 않다는 것도 알아요. 이름은
안 하려고 버티고 있어요. 버티고 있어요. 거기에는 정말 웃긴 말을 하는 사람들이나 정말 미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여자분은 그녀가 말하길 우리에게 전화가 왔는데 해병대였어요. 미국에는 징병제가 없거든요. 해병대에서 전화가 오자 그녀는 내 아들은 이스라엘을 위해 죽지 않을 거예요 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 게시물에 좋아요가 17,000개나 달렸어요. 그녀 팔로워는 300명 뿐이고 절반은 아마 보실 거예요. 하지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맞죠? 이란 정권이 미국과 이스라엘 모두에게 적극적인 위협이라는 걸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자기 집 밖의 세상에 대해 전혀 개념이 없고 이란 정권이 미국인을 죽였고 계속해서 미국인을 죽이려고 하며 베네수엘라에까지 영향력을 넓히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먼저 베네수엘라에 가야 했던 거죠. 그리고 저는 엄청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알다시피 주류 언론은 국내 테러리스트의 가족이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그가 왜 유대인 회당에서 그런 일을 저질렀는지에만 너무 집중하고 있어요.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왜 미국이 자국을 위해 싸우고 있는지 이야기하는 대신에요. 그래서 언론에는 교육과 정보가 크게 부족해요. 그리고 이해가 안 가는 건 가장 시끄러운 사람들이 사실 미국 우선주의자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정말 미국을 먼저 생각한다면 이런 문제를 논의했을 겁니다. 네, 하지만 제 말은 그게 전체 선전의 일부라는 거예요. 다니엘, 당신은 미국을 여행하고 있었잖아요. 이번에 또 다른 이란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에 딱 맞춰 오셨네요. 작년 이란 전쟁 때도 여기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매년 오세요. 네, 맞아요. 하지만 다니엘, 좀 더 조용한 시기를 골라보는 게 어때요? 그런데 다니엘, 당신은 이런 사람들을 항상 마주하잖아요. 그렇죠? 일부는 이스라엘이 미국을 전쟁에 끌어들였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왜 이 전쟁이 필요했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성적으로 설명하나요? 저는 물리적인 전쟁도 있지만 동시에 사상과 정보 그리고 소프트 파워의 전쟁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문화에 좀 더 익숙해질 시간이 생겼는데 저는 성인 시절 대부분을 유럽에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정확히 어떤 곳인지 잘 몰랐어요. 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니 미디어가 정말로 사회의 마음에 히스테리와 도덕적 공황을 만들어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게 아주 분명하게 보입니다. 저는 많은 뉴스 프로그램들이 이런 식으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항우울제나 패스트푸드 같은 제품을 팔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사회를 만들어서 그들이 제품을 팔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지금 대부분의 뉴스 프로그램이나 저널리스트들, 정치 팟캐스터들을 보면 완전히 히스테리와 공황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것 중 역사적으로 정확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 중 사실적으로 정확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특히 제가 1년 동안 미국과 이스라엘을 오가며 살아본 지금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제는 그냥 웃길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모든 것이 미국 사회에서 극단적인 정치적 분열을 만들어내어 정치 권력을 잡으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치란 결국 권력을 얻고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좌파에는 이슬람주의자, 공산주의자, 그리고 퀴어들의 연합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파당을 공화당을 분열시키고 기독교인들을 이스라엘에 반대하도록 만들려고 한다고 생각합니다. 벤스와 루비오 사이에 차별화를 만들어서 벤스가 2년 후 공화당 예비선거에서 루비오를 이기려고 하는 거죠. 그게 제가 생각하는 워크파의 목표입니다. 저도 그게 그들이 원하는 결과 중 하나라는데 동의해요. 제 생각에는 목표가 훨씬 더 교활하고 깊은 데에 있다고 봐요. 그건 바로 기독교 미국인들이 이스라엘에 대한 충성심을 버리게 하고 공화당을 분열시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흥미로운 글을 읽었는데 가톨릭 신자들이 개신교 신자를 장악하려 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이처럼 상황을 보는 시각이 다양하죠. 하지만 어느 쪽이든 꽤 불안한 일이에요. 그런데 있잖아요. 제 질문은 이런 거예요. 우리 모두 어느 정도 커뮤니케이션을 다루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혹시 미국 정부가 사람들에게 이런 상황에 대해 준비시키지 않았거나 이런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이야기하지 않은 건 아닐까요? 아니면 모두가 다른 일들로 바빴거나 모두가 가자지구 전쟁에 집착하고 있었던 걸까요? 우리가 그렇게 한 것 같진 않아요. 모든 일을 우리 탓으로 돌리고 싶진 않지만
비판 중 일부는 아무도 이를 위협으로 보지 않았고 전쟁의 필요성을 못 느꼈다는 점이에요. 왜냐하면 미국 정부가 국민들에게 이 전쟁 준비를 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에밀리, 그게 정말 공정한 비판인가요? 네, 저는 처음부터 그렇게 말했어요. 헤즈볼라와 이런 모든 옹호와 관련된 논의를 국가 차원에서 이야기할 때 이건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서방은 이 부분에서 완전히 자기 역할을 포기했어요. 서구의 가치나 자유주의에 대해 주장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음 세대에게 왜 그것이 더 우월한 것인지 가르치는 사람도 없고요. 제 생각에는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법의 지배 같은 것들이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이런 것들이 공격받고 있어요. 그리고 그 공격을 하는 사람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다니엘이 설명한 것처럼 분열시키는 것이고 마흐무드 칼릴이 아주 명확하게 말했듯이 서구 문명을 해체하는 거예요. 그들의 목표는 정말로 서구 문명을 파괴하는 거죠. 그와 함께 오는 모든 좋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옹호하고 있어요. 그리고 백악관은 제 생각에 이 전쟁에서 현장 상황을 고려했을 때 정말 놀라운 일을 해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스라엘처럼 특히 서방으로서 자신들을 옹호하는 데 있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략적인 계획 부재가 있다고 생각해요. 미국 대중은 미국에게 국제사회만큼이나 중요해요. 그런데 그들은 그 전쟁조차 제대로 싸우지 않고 있어요. 거의 시도조차 하지 않았어요. 이제야 약간 움직이고 조금씩 밀어붙이고 있지만 이 정권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건 전략적인 실수예요. 정말 동의해요. 이슬람주의의 위험성은 나치즘의 위험성과 마찬가지로 곳곳에 단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설명되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단서들을 연결해 보면 그 위험성은 어디에나 있어요. 하지만 아무도 대중적으로 명확하게 그 단서들을 연결해서 설명하지 않고 있어요. 물론 좌파는 자신들의 극단적인 PC 이데올로기 때문에 공모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고 우파는 그냥 반유대주의자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렇게 볼 수 있죠. 하지만 중요한 건 말씀하신 대로 그 사실이 미국 국민에게 제대로 설명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잠시만요. 중동 사람들은 이 전쟁에 대해 실제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봅시다. 지금 아무도 그들에게 묻지 않고 있으니까요. 이것을 보세요. 이란은 중동 모든 아랍 국가들, 특히 팔레스타인 문제에 있어서 가장 큰 위협입니다. 이란은 우주에서 악한 존재입니다. 나는 중동의 지배자입니다. 우리가 사진 모든 것은 이란에서 왔고 모든 파대와 순교도 이란에서 왔습니다. 나는 동방의 지배자, 중동의 통치자, 나는 중동의 지배자입니다. 나는 동방의 지배자, 나는 중동의 지배자입니다. 나는 동방의 나는 중동의 지배자, 나는 중동의 지배자입니다. 나는 동방의 지배자이고 나는 중동의 지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틀라 잘 지내고 있나요? 나는 동방이야. 나는 중동의 지배자야. 이란인들에게 축하를 보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따뜻하게 환영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 بزن پدرشونو در بیار. دمت گرم بیبی. جاوید شاه. 사실 저는 다니엘, 당신이 대학 캠퍼스나 서방 수도의 거리 같은 것들에 대해 이야기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제 생각에는 바로 거기서 정말로 그 교묘한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깊이 박힌 마수가 있죠. 그리고 미국 정부는 자금과 노력에 맞서 싸우는 데 있어서 잘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미국의 여러 대학에서 학과 전체와 학위 프로그램 전체가 완전히 장악당한 것도요. 그리고 미국인들은 명백한 위협 외에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미국 땅에서 전쟁이 일어난 건 남북전쟁 이후로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사람들이 전쟁이 어떤 모습인지 잊어버렸다는 것도 또 하나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는 어떤 전쟁도 정당하지 않다고 여겨지죠. 자신의 생존이나 시민 보호를 위한 전쟁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슬람 정권이 트럼프를 2번 암살하려 했다는 점을 계속 상기시킵니다. 한 번이 아니라 2번이나요. 그들은 그를 죽일 수도 있었어요. 전직 대통령이자 미래의 대통령을 죽일 수도 있었죠.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엔 어떻게 됐을까요?
그리고 그들은 그게 정당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또 다른 9.12 필요하다고 생각했겠죠. 정당하다고 여기기 위해서요. 제 말은 이 세계는 다음 9.11을 막기 위해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걸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정말 많은 일들이 여기저기서 벌어지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밤에 자기 전에 릴스를 쭉 넘겨보는 거예요. 이게 약간 중독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 며칠 동안 퍼진 정말 말도 안 되는 음모론들을 보는 거죠.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묻고 싶어요. 지난주에 본 가장 좋아하는 음모론을 하나씩 말씀해 주세요. 솔직히 너무 많잖아요, 에밀리. 글쎄요, 저는 네타냐후로 할 것 같아요. The fake 가짜 암살 사건이요. 이슬람 공화국이 정말 엄청난 주장들을 하고 있잖아요. 놀라워요. 또 거의 매일 비행기를 격추시키거나 조종사를 포획하거나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하지만 지난 며칠 동안 가장 화제가 된 것 중 하나는 네타냐후가 사망했다는 소문이에요. 그리고 이 소문이 퍼진 이유는 그의 영상에서 한 프레임에 손가락이 6개로 보였기 때문이에요. 누군가 실제 방송에서 그의 영상을 편집해서 영상을 만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진짜로 퍼지고 사람들이 이게 사실이라고 믿는 게 너무 웃겨요. 이게 무서운 점은 우리가 받아들이는 모든 걸 의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AI 관련해 이렇게 혼란스러운 전쟁은 처음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음모론은 확실히 재미있긴 해요. 네, 그래서 어제 그가 살아있고 건강하다는 걸 증명하려고 여기서 멀지 않은 사타프에서 커피를 마시러 가야 했어요. 다니엘, 요즘 뭐에 빠져 계세요? 텔아비브에 계시죠? 텔아비브가 파괴된다는 그 모든 암울한 시나리오들은 어때요? 가자처럼 완전히 초토화됐다는 얘기요. 네, 텔아비브에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좋아했던 건 보라색 머리 소녀였어요. 전쟁 초기에 보라색 머리 소녀라는 웹 시리즈를 만들었는데 그건 전복과 관련된 내용이었죠. 뉴욕에 깨어있는 운동가들이 정말 화가 났었어요. 그때가 모든 것이 절정에 달했을 때였으니까요. 지금 돌아보면 그렇게 급진적으로 보이지도 않아요. 하지만 제가 가장 좋아했던 건 실제로 보라색 머리를 한 소녀가 있었는데 아야톨라가 죽었을 때 그녀가 매우 슬퍼했어요. 왜냐하면 그는 무슬림들의 교황이었으니까요. 네. 이것은 무슬림 민족에 대한 전 세계적인 집단 학살이었습니다. 또한 퀴어 인플루언서도 있습니다. 미시간에서 그 시나고그가 총격을 당했을 때 그는 그 일에 대해 이스라엘을 비난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총격범이 이스라엘이 형제들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의 형제들이 헤즈볼라 조직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퀴어 사람들이 이슬람주의자들과 이상한 정치적 동맹을 맺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건 정말 터무니없어요. 이걸 영화로 만든다고 해도 할리우드 감독이 그건 너무 말도 안 돼. 아무도 믿지 않을 거야 라고 할 정도예요. 10년 전만 해도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이런 퀴어 사람들이 이슬람주의자들과 정치적으로 연대하고 있다는 걸 아무도 믿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게이 사람들이 크레인에 매달려 처형당하는 영상을 보여줘도 그들은 부정하거나 아니면 그래도 자신들이 하는 일이 미국 제국주의를 이기기 위해서라면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말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 가드 사드가 말하듯이 이 모든 건 완전히 자멸적인 공감이에요. 정말 말도 안 되죠? 쇼샤나, 이번 주에 본 가장 황당한 음모론이 뭐였어요? 저는 그의 음모론을 곱씹어보지만 캔디스는 항상 정말 웃음을 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제 이걸 읽었을 때 정말 웃겼던 게 터커 칼슨이 이란인들과 얘기했다가 CIA한테 딱 걸렸거든요. 그리고 나서 트럼프 사무실에 있었어요. 트럼프는 터커를 어깨 너머에 두고 내가 널 잡았어 라고 하죠. 터커는 자신이 중요하다고 여기지만 모두 그를 농담거리로 봅니다. 그래서 터커는 CIA가 당신의 문자를 읽으며 범죄로 몰려한다고 화를 냈죠. 사실 그들은 이란인들을 감시하다가 이란인들이 당신과 대화하는 걸 본 거예요. 그런데 캔디스가 이걸 리트윗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만약 그들이 터커를 잡으러 온다면 우리는 새벽에 출동할 거야. 그녀는 정말 어디서든 맘대로 타고 다니죠. 우리는 개를 타고 간다. 우리는 문을 타고 간다. 저 사람들은 자신들이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어떤 영화에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오늘 아침에 저한테는 한바탕 웃음을 줬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죠. 그래, 그녀는 그냥 계속 타고 갈 수 있지? 그녀는 거기서 그냥 나가도 돼요.
그리고 제가 왜 아직도 이 나라에 있는지 이해가 안 되는 또 다른 사람은 마흐무드 카릴이에요. 왜 아직도 그를 내쫓지 않았을까요? 그는 소송에서 졌잖아요. 또 항소 중인가요? 그들은 모두 새벽에 떠날 수 있어요. 모두 떠나도 돼요. 그들은 모두 해로워요. 제 말은 제가 본 것들은 전부 IDF가 운영하는 것들이에요. 아이언돔은 파괴됐어요. 그 얘기 들으셨어요? 우리는 그걸 막을 수 없어요. 거부할 수도 없고 저지할 수도 없어요. 이제는 요격 미사일도 더 이상 없어요. 그게 또 다른 문제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들도 예전만큼 많은 로켓을 쏠 수는 없지만 뭐 어쨌든요. 멍청하고 착각에 빠진 사람들까지는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지금 전 세계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진짜 현실은 우리가 이미 도달했다고 생각했던 그 지점에 사실은 아직 도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은 미시간에서 봤던 것처럼 반유대주의 공격이 다시 증가하는 거예요. 제 말은 만약 그 남자가 성공했다면 140명, 150명의 어린아이들이 목숨을 잃었을 거예요. 그런데 대신에 사람들이 그가 유대교 회당을 노린 게 왜 괜찮은지에 대한 이유를 리트윗하고 있다는 거죠. 암스테르담의 유대인 학교에서도 또 다른 공격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계속 앉아서 생각만 하고 있어요. 많은 유대인들이 더 나빠지지 않을 거라 생각했지만 상황은 계속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끝날까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앤트워프에서도 그랬어요. 여러 명의 종교적인 유대인들이 공격을 당했어요. 이런 일들이 대낮에 거리에서 일어나고 있어서 영상도 있어요. 거리 카메라에 다 찍히고 있죠. 그리고 이게 그냥 평범한 일이 되어버렸어요. 이제 보면 그냥 아, 또 저렇구나 싶어요. 또 하나예요. 또 일어났어요. 이번에는 캘리포니아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캘리포니아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저에게 이 모든 일에서 유일하게 좋은 감정은 우리와 이란 사람들이 한 팀처럼 느껴진다는 사실이에요. 이제 온라인에서 진짜로 보호받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네, 그걸 보니까 정말 좋네요. 에밀리, 당신은 오랫동안 이란 국민들을 위해 목소리를 내왔죠?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의 무고한 사람들을 해방시키려 할 때 미국과 다른 서방 국가들에서 반발이 일어나는 걸 보고 이란 사람들은 당신에게 뭐라고 하나요? 그들은 충격을 받았나요? 아니면 이제는 어느 정도 익숙해진 건가요? 지금 이란에서는 인터넷 차단으로 이란인들이 정보를 잘 얻지 못하는 흥미로운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확실히 정확한 정보를 전혀 얻지 못하고 있어요. 오직 이슬람공화국 국영 언론이 전하는 내용과 간헐적으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로부터 제한적으로 전해지는 입소문만 듣고 있죠. 그리고 그들이 듣고 있는 내용은 아시다시피 미국이 패배하고 있고 이슬람공화국이 이기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란인들 중에 그걸 진지하게 믿는 사람은 없겠지만 대규모로 전달되는 어떤 격려도 없는 상황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들은 여기 있지 않으니까요. 예를 들어 트럼프가 이란 국민들을 격려하기 위해 하는 모든 말을 실시간으로 듣는 것. 그런 종류의 내용은 거의 전달되지 않고 있어요. 하지만 디아스포라에 있는 이란인들에 관해서라면 그들은 충격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들은 실제로 저보다도 더 충격을 받았어요. 언론과 주류 사회가 이런 일들에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대해서요. 저는 그렇게까지 충격을 받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10월 7일 이후에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봤기 때문이에요. 정확해요. 정확해요. 그런데 이란인들은 있잖아요. 인간이라면 정권이 4만 명을 학살한 후에는 그게 나쁜 일이라는 것과 그런 짓을 한 사람이 악인이고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게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질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대신에 사람들은 그걸 비난하지 않으려고 이상할 정도로 머리를 굴리는 모습을 보게 돼요. 왜냐하면 어쩌면 그게 불법일 수도 있으니까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트럼프 때문이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슬람주의자이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미친 좌파 이데올로기와 공산주의 때문에 뇌가 썩어서 그래요.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하는 데에는 정말 다양한 이유가 있어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완전히 미친 짓이에요. 이걸 정당화하고 정치적 이념이 무엇이든 간에 도덕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일에 동조하려는 거죠. 이런 건 논쟁의 여지가 없어야 해요. 여전히 사람들이 토론에서 허용 한계를 계속 밀어붙이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TV의 주류 방송에서 사람들이 그 회당이 테플 이스라엘이라고 불렸기 때문에 표적이 된 거다라고 말하는 걸 들었다는 사실 자체가 충격적이에요. 이 상황에 대해 이곳은 이스라엘 회당이었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이스라엘과 연관되어 있었죠. 그 점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유대인 회당입니다. 유대인 시나고그는 이스라엘 회당이 아닙니다. 그곳의 이름은 Real Israel Temple이에요. 그들은 유대인,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어떻게 멈추시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이름에 있고 그들이 이스라엘 국가를 지지한다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고 누가 신경 쓰나요? 그곳이 IDF 군인들로 가득 찬 시나고그일 수도 있고 이스라엘 정부가 소유한 곳일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폭탄이 가득 실린 차를 몰고 들어갈 권리는 여전히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걸 2026년에 우리가 설명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저에겐 끔찍하고 속상한 일이에요. 디아스포라에 있는 분들은 조금 더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극단적으로 양극화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으니까요. 지금은 도덕적 분열이 매우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정말 말도 돼요. 다니엘, 방금 뭐라 하려던 거예요? 아니요, 저는 당신이 말한 모든 것에 동의해요. 근본적으로 사람들은 이슬람주의 같은 것부터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만약 여러분이 안전한 서구 사회에서 자랐고 특히 전쟁과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았다면 사람들이 악을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악이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 알아보지 못해요. 그리고 또 전반적으로 문화가 너무 타락해서 이제는 사람들이 옳고 그름의 차이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근본적으로 이슬람에 의해 급진화된 사람들과 지하디스트들은 주권과 국가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들은 당신과 내가 생각하는 방식처럼 사회를 바라보지 않아요. 프랑스라는 나라가 있고 영국이라는 나라가 있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다는 식으로 생각하지 않죠. 그들은 지하디스트의 관점으로 세상을 봅니다. 즉, 다르 알 이슬람, 이슬람주의자들의 세계가 있고 세상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이슬람 칼리프국이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그들, 이슬람주의자들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르 알 하르브, 즉 불신자들의 세계가 있죠.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정복하고자 하는 전쟁의 땅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근본적으로 우리와 같은 방식으로 세상을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모른다면, 그리고 그런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들이 자신들의 사회에서 이런 모든 테러가 벌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머릿속에서 그것을 정당화할 방법을 찾게 될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이 이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없기 때문입니다. 네. 그것과 자기 가치관에 대한 소신도 없죠. 지켜야 할 게 아무것도 없으면 예전에 쇼샤나 씨가 말했듯이 뭐든지 쉽게 휘둘리게 되는 것 같아요. 케이티 페리. 다니엘의 말을 들으면서 계속 생각이 드는 게 그 뭐라고 하죠? 메노스피어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서구 사회가 실제로 내부적으로 무너지고 있다는 얘기요. 젠더 전쟁, 젠더 정체성, 인종 정체성 같은 문제요. 자기 자신만 생각하느라 그런 걸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이렇게 사소한 것들로 싸우고 젠더든 피부색이든 인종이든 내부적으로 서로 싸우는 동안 그들은 파괴되고 있고 미래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사실 정말 비극적이고 슬프고 충격적이에요. 정말 충격적이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바라건대 우리가 이 모든 테러와 테러 이데올로기의 주된 수출국이었던 뱀의 머리를 파괴하면 곧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뱀의 머리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이제 이번 주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쓰레기 같은 인간들로 넘어가 볼게요. 그리고 매주 더 많은 인간 쓰레기를 마주쳐야 해요. 그리고 있잖아요. 가끔은 좀 지루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똑같은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하지만 어쩔 수 없죠. 그래도 그 사람들을 지적해야 해요. 왜냐하면 매주 지난주보다 더 쓰레기 같은 짓을 하거든요. 자, 쇼샤나, 당신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번 주 당신이 꼽은 쓰레기는 누구인가요? 제가 꼽은 쓰레기는 사실 미시간주 디어본 시장이에요. 그곳은 미시간 시나고그를 공격한 테러리스트가 온 곳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발표한 성명이 바로 이것이거든요. 오늘 일찍이 우리는 사건을 일으킨 개인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했다.
이건 굉장히 수동적인 표현이에요, 여러분. 알겠죠? 웨스트 블룸필드 템플 이스라엘 시나고교에서 사건이 발생했고 그는 디어본 하이츠 주민으로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이번 달 초 그는 조카들과 가족을 레바논 집에서 이스라엘의 테크 공격으로 잃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평화롭게 예배할 권리가 있고 예배당이나 그 안에 사람들에 대한 공격을 단호히 규탄해야 합니다. 이 비극은 전 세계가 증오와 폭력 증가에 직면한 시기에 발생했습니다. 폭력이 어디서 일어나든 웨스트 블룸필드든 다른 곳이든 우리는 모두 무고한 이들에게 가해지는 해악에 단호히 맞서야 합니다. 어쩌구저쩌구, 어쩌구저쩌구. 라마단의 신성한 마지막 날들입니다. 우리는 인식하고 경계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계속해서 돌봅시다. 저는 역겹고 충격을 받았으며 솔직히 말해 전혀 놀랍지 않습니다. 아니요. 이건 끔찍하다고 말하거나 유대인 공동체와 함께하겠다고 말하는 대신 그는 유대인이란 말조차 안 한 것 같아요. 아무 말도 없었어요. 그는 변명을 하고 있어요. 그는 이 사람이 왜 그런 사건을 겪었고 결국 죽게 되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죄송해요. 네? 그를 뉴스 속 여성과 연결하고 우리 영상에서 누군가 이건 이스라엘 회당이었어요. 척이라고 말합니다. 아니 이 미친 여자야. 그건 아이들이 있는 유대인 회당이었고 그 안에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140명의 아이들이 독서 시간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분은 그곳에 있었던 놀라운 어머니이자 교사였고 인스타그램에 글을 올리셨어요. 저는 그녀가 쓴 글을 읽고 있는데 그녀는 방금 아들이 있던 건물을 떠나 아이들과 책을 읽고 있었어요. 트럭이 회당에 들이받았어요. 총성이 들렸는데 그가 먼저 총을 쐈기 때문이에요. 그 남자가 먼저 총을 쏴 경비원을 쓰러뜨렸어요. 그리고 그녀는 아이를 데리러 건물 안으로 다시 들어가려 애쓰고 있어요. 그걸 읽으며 그녀가 괜찮단 걸 알지만 여전히 가슴이 조마조마해요. 그리고 이 남자는 뻔뻔하게도 정말 뻔뻔하게도 무슨 일이 일어난 게 다른 일 때문인 것처럼 말해요. 그래요? 어떤 사람들이 했다는 식이죠? 일란 오말의 유명한 말이죠. 뭐 기대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죠? 그건 마치 누군가를 강간할 때 그녀가 자초했다는 변명과 같아요. 그녀가 짧은 치마를 입고 있었잖아. 이게 바로 그와 똑같은 거예요. 와, 그는 감시 목록에 있었어요. 그게 제가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 남자가 감시 목록에 있었던 모양이에요. 네네. 오, 신이시여 우리를 도와주세요. 아무 일도 없던 게 정말 기적이에요. 정말 그래요. 하지만 네, 이 시자는 정말 쓰레기예요. 그리고 당신은 어떻게 할 건가요? 이슬람주의자들이 다양한 도시와 주를 점령하려는 것은 실제 전략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꽤 잘하고 있어요. 다니엘, 이번 주 당신이 뽑은 쓰레기는 누구죠? 이번 주에 제가 뽑은 쓰레기는 월터 마스터슨입니다. 그는 뉴욕시에서 활동하는 코미디언이자 활동가, 인플루언서입니다. 월터는 시장 관저 밖에서 일어난 테러 사건의 중심에 있었던 신사입니다. 평화 시위에 참석한 기독교 민족주의자가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조란 맘다니입니다. 그래서 월터는 기독교 민족주의자에 맞서 단대 시위에 나섰고 이는 뉴욕시가 모든 불법 이민자들이 아무런 심사나 제약 없이 올 수 있는 피난처 도시임을 재확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 월터가 불법 이민을 옹호하는 연설을 하고 있을 때 ISIS의 영감을 받은 테러리스트가 그의 머리 위로 폭탄을 던졌습니다. 저는 보통 누군가가 신체적 위협을 받는 상황을 즐기지 않지만 10월 7일 직후 월터가 했던 일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월터는 미국이 악의 제국이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라져야 할 시오니스트 집단이라고 생각하는 완전히 정신 나간 공산주의자들 중 한 명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서구 제국주의와 관련되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터는 10월 7일 이후 초기에 인질들을 지지하기 위해 사람들이 모인 친이스라엘 행사 같은 곳에 가곤 했습니다. 스톰트루퍼 복장을 하고 소리치며 제국은 잘못이 없다라고 했어요. 이런 사람들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의 가족들이 10월 7일에 살해당하거나 어쩌면 납치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가족들은 전쟁에 참여해야 했고 이스라엘 방위군 대원들처럼 원하지 않는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이들이 테러와 지하디스트를 지지하는 시위에 맞서 연대하며 모이고 있을 때
월터는 스톰트루퍼 복장을 입고 그곳에 가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그는 쓰레기 같은 인간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순간을 당해도 마땅했습니다. 영원히 이슬람주의자를 지지하는 공산주의자들의 어리석음을 대표하는 인물로 남게 된 거죠. 그리고 다니엘, 이 일이 일어났을 때 그 후에 그의 반응은 어땠나요? 그는 무슨 말을 했나요? 그는 이 아이시스 테러리스트들을 정당화했나요? 그래요. 그는 그 남자가 어리석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자신이 편협해지진 않을 거라고 해요. 그는 그걸 배웠어요. 멍청한 건 답도 없죠. 물론 아니죠. 만약 그의 손이 날아갔다면 우리가 뭔가를 배웠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에밀리, 이번 주에 네가 뽑은 쓰레기 같은 인간은 누구야? 이번 주에는 정말 많았어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결국 저는 메건 켈리로 해야겠어요. 그녀의 몰락은 정말 대단해요. 정말 볼만한 광경이에요. 제 말은 온라인에서 보이는 이 추태는 정말 민망할 정도예요. 정말요? 마크 레빈한테 욕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정말로 정신이 나간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저에게 정말 이상했던 점, 이번 주에 그녀를 최악의 인물로 꼽게 된 건 바로 그녀는 최근에 명백하게 테러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미화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이런 이상한 음모론의 목소리를 내주고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기도 해요. 그리고 미시간에서 일어난 테러 공격이 어느 정도 이해될 수 있다는 식으로 암시하는데 그 이유가 테러범의 가족이 레바논에서 사망했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들을 그녀가 반복해서 말하고 있어요. 참고로 다른 아이들 희생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 최근 몇 달 동안 이란에서 시위로 희생된 아이들이나 여기 이스라엘에서 수백만 명의 아이들이 탄도미사일이나 헤즈볼라 로켓 공격에 노출된 것에 대해서는요. 아니요. 그런 것들은 메건에게 전혀 관심거리가 아니에요. 그녀가 하고 싶은 건 드롭사이트 뉴스의 라이언 그림, 하마스 선전 네트워크의 또 다른 인물을 리트윗하는 거죠. 물론 소로스가 지원한 것이죠. 하지만 그녀는 이런 사람들의 컨텐츠를 다시 공유하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는 메디 하산의 글을 다시 올리고 있더라고요. 정말 한참 추락했네요.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제가 볼 때 그녀가 공개적으로 내놓는 모든 것이 다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이 모든 것은 자존심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그녀는 사람들이 그녀의 발언을 비판한 걸 싫어하는데 그게 이스라엘에 관한 건지 유대인에 관한 건지 아니면 캔디스의 반유대주의를 비난하지 않은 것에 대한 건지 저는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맞아요. 그 부분에서 제가 잘못했을 수 있네요. 수정할게요. 라고 인정하는 대신에 그녀는 상황을 보고 아니야, 나는 오히려 더 강하게 나갈 거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반응은 정말 미성숙하고 창피한 거예요. 특히 그녀처럼 나이도 있고 지위도 있는 사람이 이렇게 행동하는 걸 보면요. 정말 말도 안 돼요. 그리고 저는 그녀의 가족이 부끄러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녀가 터커 칼슨과 캔디스 오웬스와 자신을 동일시하려 하고 이런 유대인 혐오 파시스트들과 한편이 되려고 하는 모습이 정말 한심하거든요. 제가 마지막으로 본 그녀의 게시물은 캐리진, 그 여자 이름이 뭐더라? 아무튼 별로 중요하지 않은 여자가 백악관 종교자유위원회에서 팔레스타인에 대한 발언 때문에 쫓겨난 일에 대해 올린 거였어요. 그 위원회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일이었는데 말이죠. 그래서 그녀는 계속 답글로 와, 너는 가톨릭 신자라서 박해받고 있구나 라고 해요. 정말 말도 안 돼요. 그녀가 하는 행동도 그리고 점점 변해가는 모습도 정말 이상해요. 안타까운 건 예전에는 꽤 합리적인 사람이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런 시절은 이미 오래전에 지나갔죠. 정말 메건 캐리답네요. 저의 쓰레기죠. 정말 자격 있는 쓰레기죠. 그리고 있잖아요, 에밀리. 사실 이 모든 일은 이스라엘 때문이 아니었어요. 이 일은 그녀가 캔디스가 에리카 커크가 남편을 죽였다고 말했다는 것에 대해 비난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벤 샤피로가 그녀가 비난하지 않은 것에 대해 지적했을 때 모든 일이 시작됐어요. 이 일이 이스라엘 때문은 아니었어요. 물론 그녀가 그런 음모론에 약간 기웃거리긴 했지만요. 이 일은 에리카 쿠크에 관한 것이었어요. 벤 샤피로가 그녀를 지적한 후 그녀는 극단적인 반유대주의자가 됐어요. 이게 바로 당신이 말하는 거고 모두 자존심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갑자기 수십 년 동안 이념적으로 반대해왔던 사람들을 그녀가 치켜세우고 있으니까요. 정말 어이없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녀는 많은 사람들에게 지적을 받았어요. 브룩 골드스타인도 그중 한 명이었어요. 그녀는 예전에 이슈의 진행자로 출연한 적이 있죠. 그리고 그녀가 이 점에 대해 지적했어요. 그러자 메건이 실제로 답변하면서 그런 건 이제 나한테 안 통해 라고 했죠. 이제 더 이상 뭐가 너한테 안 통해? 유대인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녀는 정말 심각해요. 결국에는 반유대주의가 반유대주의자를 집어삼키게 돼요. 왜냐하면 그게 그들이 보는 전부가 되니까요. 그러면 자신을 돌아볼 수도 책임질 수도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사회 전체로 퍼지면 그 사회는 자신의 실수에서 배우지 못하고 창의적인 해결책도 내놓지 못하게 돼요. 그냥 다른 사람을 탓하기만 하니까요. 그게 바로 사회를 파괴하는 거예요. 그녀는 자신이 톱니바퀴의 일부란 걸 몰라요. 정말 슬퍼요. 그걸 보는 것도 슬프죠. 그녀는 자기 무덤을 파면서도 남이 자기 무덤을 판다고, 어쩌면 이미 다 팠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번 주 제 최악의 인간이에요. 그리고 예전에 그를 다룬 적이 있다는 것도 알아요. 그는 반복적으로 최악의 인간이죠. 우리 모두 그를 다룬 적이 있다는 것도 알아요. 예전에 그를 다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주엔 터커 칼슨을 최악의 인간으로 꼽고 싶어요. 저는 해피엔딩이 있는 최악의 인간을 항상 좋아하거든요. 아직 해피엔딩이 오진 않았지만 곧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쇼샤나 아까 언급하셨는데 저는 이 부분을 좀 더 깊이 다뤄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터커 칼슨이 자신의 쇼에서 CIA가 이제 자신의 메시지를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법무부, 즉 미국 법무부에 파일을 보내서 터커 칼슨이 외국의 영향력 행사, 외국 영향력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기소하려고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솔직히 이보다 더 자책골을 넣을 수는 없거든요. 우리는 오랫동안 터커 칼슨이 카타르를 위해 선전해 왔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이란 이슬람 공화국을 위해서도 그런다는 게 드러났어요. 그래서 그가 백악관에 초대됐을 때 우리 모두는 분노하고 입에 거품을 물었죠. 도대체 왜 누가 그를 정당화해 주는 거죠? 알고 보니 이게 트럼프의 가장 천재적인 수 중 하나였을 수도 있어요. 그는 터커 칼슨을 백악관에 불렀죠. 아마 그는 이미 터커 칼슨이 이란 이슬람 공화국 인사들과 접촉 중인 걸 알았을 겁니다. 그는 공격하지 않겠다는 등 여러 내용을 터커 칼슨에게 전달했고 그 정보가 다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터커 칼슨은 이 전쟁이 시작된 첫 5분 안에 아야톨라가 사망하게 된 데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보다 더 아름다운 아이러니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바랍니다. 이렇게 많은 증오와 분열, 그리고 수많은 거짓말을 퍼뜨리며 수백 년 동안 유럽에서 이어져 온 가장 끔찍하고 끔찍한 반유대주의적 비방을 다시 불러오고 있는 이 남자가 아무 관련도 없는 주류 미국 사회에 그것을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 남자는 이제 제발 신이시여 감옥에 가게 될지도 몰라요. 이번 주에 그 사람 이야기를 꺼내고 싶었던 이유는 우리가 좋은 소식 앞에 있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정말 흥미로운 점은 만약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서 그가 기소되거나 체포된다면 메건 켈리 같은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보는 거예요. 캔디스 오운스 같은 사람들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네, 그들은 끝까지 밀어붙이겠죠? 그들이 끝까지 밀어붙여서 베네수엘라까지 가길 바라요.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두고 봅시다. 좋아요. 이제 우리는 좋은 기운으로 영혼을 정화해 볼게요. 용감한 일을 하는 좋은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영웅들로 우리 자신을 정화하는 거죠. 쇼샤나, 이번 주 당신의 영웅은 누구인가요? 제 영웅은 비열한 사람과도 연관되어 있고 사실 이 이야기의 진짜 영웅이에요. 데니 필립스는 미시간 시나고그의 경비원인데 실제로 테러리스트가 운전한 차에 치여 의식을 잃었어요. 하지만 정말 놀라운 건 이 이야기를 읽으면 그는 엄청난 보안 시스템과 훈련을 도입해서 모두가 이런 상황에 대비할 수 있었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시나고그에서 인명피해를 막았어요. 첫째는 그의 존재 덕분이었고 둘째는 그들이 했던 훈련 덕분이었죠. 실제로 테러 상황에 처했던 아이들조차도 그들 중 일부는 전혀 걱정하지 않고 완전히 멀쩡하게 나왔어요. 왜냐하면 또 다른 훈련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와, 정말 놀랍네요.
이게 바로 보안을 진지하게 생각할 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정말 슬프네요. 미국의 유대교 회당들이 경비원과 보안 시스템, 드론, 훈련, 울타리까지 필요로 한다는 걸 생각하면 정말 슬퍼요. 하지만 제대로 하면 생명을 구할 수 있어요. 데니 필립스는 병원에서 회복 중이에요. 당신은 영웅이에요. 당신과 당신의 가족이 행복과 건강만을 누리시길 바라요. 그리고 이 놀라운 아이들과 이 회당의 모든 선생님들을 구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제가 제안 드리는데 꼭 읽어보세요. 그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었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는 정말 이곳을 안전하게 만드는데 놀라운 일을 해냈어요. 또 이런 올바른 행동으로 생명을 구하는 분들이 있다는 게 정말 기쁩니다. 와, 정말 멋지네요, 쇼샤나. 고마워요. 저는 그에 대해 읽어본 적이 없었어요. 정말 대단하네요. 그리고 당신 말이 맞아요. 이런 보안 절차가 필요하다는 게 슬프긴 하지만 분명히 생명을 구하죠. 고마워요. 다니엘, 이번 주 영웅은 누구인가요? 이번 주 제 영웅은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입니다. 그는 연설을 하고 있었고 정부의 좌파 인사들이 있었습니다. 정부 쪽에서 그에게 야유를 보내며 미국의 나라를 팔고 있다고 했고 그는 맞받아치며 당신들은 우리를 베네수엘라와 이란에 팔았고 그들은 우리를 폭격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감히 그러냐 너희 살인자들 도둑놈들아 라고 했고 모두가 그에게 박수를 보냈습니다. 아니 당연히 베네수엘라에 자신을 바치고 테러리스트들에게 자신을 넘긴 당신들이 우리에게 폭탄 2개를 줬다고 말하겠지. 정말 어이가 없군. 거기서 그 부패한 여자가 각서에 서명했고 또 나한테 니스만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하러 왔어. 정말 살인자들과 도둑놈들을 두둔하는구나. 그리고 나는 그를 정말 좋아해. 그는 자신이 세계에서 가장 시온주의적인 대통령이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했어. 그리고 그는 정말로 우리의 자유와 자유로운 사회가 신이 우리에게 준 양도할 수 없는 권리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어. 그리고 이것은 아주 오래된 개념이야. 이것은 페르시아인들에게서 비롯됐어. 그리고 유대인들에게서 그리고 기독교를 통해 자유세계로 전해졌지. 그리고 그것이 바로 자본주의의 본질이야. 그러니까 건강하고 제대로 작동하는 자유로운 사회를 가지려면 종교의 자유가 반드시 필요해. 표현의 자유도 반드시 필요해. 사람들이 유대인을 죽이고 이스라엘 국가를 파괴하는 데 집착하거나 이런 건강하지 못하고 혐오스러운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 사회는 결코 번영하거나 제대로 기능할 수 없어. 이런 생각들은 누구에게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 나는 아르헨티나에서 한우카를 보냈는데 어디를 가든 메노라가 있었어. 그리고 그 사회 전체가 번영하고 있고 모두가 건강하고 활기차게 스포츠도 즐기고 어디를 가든 수공예품 시장이 열리고 있어서 정말 멋졌어. 나는 아르헨티나와 하비에르 밀레이를 정말 좋아해. 그는 이번 주 내 영웅이야. 그래, 우리도 하비에르 밀레를 정말 좋아해. 그는 이스라엘을 많이 지지해. 하지만 잠깐 이스라엘 얘기는 잊자. 그 남자는 나라가 초인플레이션 직전까지 갔던 상황에서 다시 흑자로 돌려놨어. 그는 자기 나라를 완전히 바꿔놨어. 그 사람은 원래 경제학자야. 모든 게 부패했었는데 그가 완전히 정리해버렸어. 정말 놀라워. 아르헨티나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다니엘 정말 다행이야. 왜냐하면 알다시피 아르헨티나는 헤즈볼라의 2번의 공격이 사실상 허용되어서 그렇게 많은 유대인들이 희생된 나라였으니까. 이제 그런 대통령도 있잖아. 솔직히 이보다 극적인 반전은 없어. 에밀리, 이번 주의 영웅은 누구야? 그래서 이번 주에 제가 영웅들은 에픽 퓨리 작전에서 목숨을 잃은 미군 병사들입니다. 지금까지는 다행히도 그렇게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이분들을 꼭 언급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처럼 이중 국적자가 아니더라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런 일이 결코 당연한 게 아니고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하거든요. 저희는 정말로 그 마음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텔아비브 곳곳에서 여러 추모 행사가 열리는 모습을 보셨을 거예요. 잘 모르겠지만 예루살렘도 그랬을 수 있어요. 하지만 디즌콥 광장에는 작은 부스에 전사한 미국 군인들의 얼굴 사진과 감사 메시지가 전시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감사함을 표현하는 게 정말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의 이름을 읽고 싶었어요. 데클란 코디아사 20세, 니콜라 무어 상사 39세, 코디 코크 대위
35세. 노아 티즈젠스 상사. 제대로 발음하고 있길 바라요. 로버트 마진, 승급 준이 54세. 제프리 오브라이언 소령 45세. 그리고 이라크에서 발생한 항공기 사고로 인한 사상자들, 추락한 그 수송기에서 발생한 추가 사상자 6명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존 A. 클리너 소령 33세, 아리아나 G. 사비노 대위 31세, 애슐리 B. 프루잇 중사 34세입니다. 세살 코발 대위 38세, 커티스 J. 앵스트 대위 30세입니다. 그리고 타일러 H. 시먼스 중사 겨우 28세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있는 미국인들과 이스라엘인들 모두가 그 희생에 분명히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의 기억을 기리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정말 아름답네요, 에밀리. 감사합니다. 그리고 징병제가 있는 사회인 이스라엘은 아마도 누구보다도 군인을 잃는 아픔을 더 잘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투에서 쓰러진 영웅들에게 바치는 아름다운 헌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쟁의 고통스러운 부분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름답네요. 정말 아름답습니다. 저는 지난 몇 주 동안 스타머, 마크롱, 페드로 산체스 같은 주요 유럽 지도자들을 많이 비판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 경의를 표하고 제 영웅으로 독일 총리 프레데릭 메르츠를 꼽고 싶습니다. 그 많은 줏대없는 유럽 지도자들과 일부 사악한 지도자들 때문에요. 메르츠는 이 갈등에서 그리고 역사의 어느 편에 서 있는지에 대해 분명하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독일 연방공화국에서 반유대주의가 발생하는 곳마다 맞서 싸우기 위해 제 힘이 닿는 모든 것을 할 것이며 이 나라가 유대인들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저 위에서 플래카드를 들고 있는 그 사람들이 무기를 내려놓는다면 이 분쟁은 24시간 안에 끝날 것입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거기에 원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은 자신의 존재를 위해 싸우고 자유롭게 살기 위해 싸우는 이스라엘 국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유럽 지도자들 중에서 트럼프가 역사적으로 올바른 편에 확고하게 섰다고 말한 유일한 나라는 독일이라는 점입니다. 독일은 시위자들을 체포하고 강에서 바다까지라고 말하는 것은 독일에서 범죄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스라엘 국가의 말살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독일 정부는 국가의 존재 이유, 다시 말해 존재의 근본적인 이유로 삼고 있다는 점입니다. 홀로코스트에 대한 책임과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편에 확고하게 서 있는 지도자들을 분명히 지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 영웅과는 아시다시피 몇 년 전 우리에게 무기 판매를 제안하면서 좀 껄끄럽게 시작했었죠. 하지만 이제 프레드릭 멀츠는 자신의 입장을 아주 분명히 밝혔고 그는 우리와 함께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저의 영웅은 독일 총리 프레데릭 머츠입니다. 이 말과 함께 우리는 또 한 주를 마무리하며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도 우리 지역의 평화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뱀의 머리, 아주 독이 강한 이슬람 공화국이 무너지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더 이상 죽음을 일으키지 않고 파멸의 징조를 보고 스스로 항복하기를 바랍니다. 그게 희망사항일 수도 있다는 걸 알지만 세상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 순간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 군인들의 안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미국 군인들의 안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다시 뵙기를 바랍니다.